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우수입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 엇갈리긴 했는데 약간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쉬어가기 구간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급 방향성도 조금 애매했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삼성전자가 장중에 장 초반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뭔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다면은 삼성전자가 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또 활기가 살려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예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디커플링, 특히 이제 안 좋은 디커플링이었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었으니까 그런 디커플링 어떤 이제 국면에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국면에서 우리 시장은 또 이제 계속해서 반등이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특히 이제 음봉에서 양봉 교환을 하면서 여러 섹터들이 좀 이제 많이 움직였지만은 비트코인 하락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관련주들이 이제 약해졌죠. 특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세를 많이 구가를 하다가 비덴트는 이제 하락 교환을 하면서 이제 밑으로 빠졌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고 특히 이제 어제도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내려면은 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덴트도 어제 빠졌고 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계속 같이 빠져가지고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은 당분간 좀 약세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다면은 비트코인과 좀 관련이 좀 있는 NFT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세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또 이제 강세를 상당히 좀 많이 보였고요. 그중에 특히 서현 탑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요. 윤석열 씨 관련 테마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움직였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인 어떤 분열 양상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잡음이 많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당대표하고도 화해를 하고 그리고 김정은 씨도 또 이제 선대위 위원장이 또 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 이제 조직이 좀 갖춰지는 형태가 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 쪽으로 어제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씨 테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씨한테 정권을 다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의사를 내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씨 테마들도 이제 형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씨와 또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서로 링 위에 올라와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파이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내부를 단속하느라고 사실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그러면서 대선 테마주들이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눈에도 안 띄는 그런 장세였다면은 이제는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가 서로가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가지고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빅매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좀 잠잠하게 있던 대선 테마주들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가 또 이제 건자재들 부동산 공약은 있으니까요. 또 늘 빠지지 않는 이제 출산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의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매기가 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카가 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케이카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종가가 11.13%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케이카는 렌터카 업체는 아닌데 렌터카 사업도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이제 배경에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라는 곳하고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렌터카 플랫폼 중개 서비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카카오 그 모빌리티를 활용을 해가지고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어떤 렌터카 같은 것들을 중개해서 카카오가 그 매출을 좀 일으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 모델을 중고차 시장에서 갖고 있는 게 이 케이카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카가 뭐냐면은 결국엔 중고차 시장에서의 카카오 택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케이카의 어떤 역할론 같은 것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케이카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뭐 목표가 잡은 것은 보면은 83,000원인가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위쪽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중개 서비스 플러스 해가지고 중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실제로 이제 그 중고차 사업도 직영점을 활용을 해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그동안에 올라왔었는데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T팜이 어제 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갔죠. 요 근래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증설 기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ST팜의 주가를 사실상 많이 끌어올린 것도 바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요 부분이고 저게 만들면 팔리거든요. 또 주가를 또 못 가게 내린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잘 팔리는데 매출 피크다. 증설이 없으면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증설을 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갑니다. 바로 15만 원 단을 14만 5천 원 단을 뚫고 위쪽으로 신고가를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설 이슈라는 것은 이렇게 잘 되는 업황이 좋고 뭐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호재거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따라잡기보다는 뭐 이제 조금 이제 눌린 구간에서 따라잡으신다면은 제 생각엔 내년 되면 한 신고가를 한번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요. 또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니아도 어제 뭐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어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어제 종가가 19%나 마감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siRNA를 기반으로 한 탈모 화장품 그것에 대한 이제 식약처 승인 심사가 이달 중순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승인이 난다는 것은 약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제 그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은 탈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시장이 엄청나다는 것은 아마 이제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보면은 ST팜이라든가 바이오니아 또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이슈를 타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제약바이오의 이렇게 이제 이슈성으로 모멘텀이 붙는 종목들의 특징이 한두 달 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는 어떤 종목들만 움직였느냐면은 한두 달 전에는 주로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쪽은 오히려 잠잠하고요. 이제는 그 제약 바이오사 본연의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서서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것은 바이오 섹터 자체의 어떤 모멘텀 또는 투자자들이 바이오 섹터 자체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 초부터는 이제는 뭐 기존에 있던 뭐 암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바이오 제약을 이끌던 모멘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힌트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UTI가 또 요즘에 이제 근래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올랐죠. UTI는 이제 UTG 폴더폰에 사용되는 UTG를 만드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에서 UTI를 픽업을 안 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이제는 UTI가 아마도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폴더폰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도 폴더블 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UTG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UTI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시범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한 건만 터져도 상당히 좀 뭐 또 부각이 될 만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자리고 지금 뭐 바닥은 잡은 듯 싶으니까 눌린 구간에서 모아가기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은
코인, 정치, 개별 이슈 이 정도 나눠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섹터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투자의 힌트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유럽, 미국 관통할 만한 주제가 오미크론으로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녹여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상당히 그 다우는 1.87%가 올랐으니까 급등한 양상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이 파란색 벽 있죠. 이 벽을 기술적으로 좀 깬 이후에 다시 그 벽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반등이 좀 나온 이제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바로 뭐 위쪽으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쨌든 그 아래쪽에 지지 형태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좀 이제 횡보를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FOMC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어제 이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불안감 같은 것들이 너무 과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동안에 오미크론을 관찰했던 그 의사들의 증언이 오미크론의 뭐 그 전파력은 상당히 좀 강하지만은 이제 뭐 그 증상 자체는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 그런 이제 증언들 내비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과 관련된 조사가 아무래도 이번 주면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로. 그러면은 전파력이 강한 뭐 독감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오미크론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한번 녹여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미크론이 시장에 엄청난 이제 무슨 영향을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시장에서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기술적인 구간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개월이 넘는 10개월짜리 벽이거든요. 그 벽을 어제 트라이를 한번 했고요. 살짝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120일선이 겹쳐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안착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형태,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이제 CLS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를 또 목표 주가 10만 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랬으니까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오늘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정도까지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적어도 뭐 이제 8만 1,000원, 뭐 8만 1,000원에서 8만 2,000원 사이에 단기 목표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장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오늘도 삼성전자가 상승 마감이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잘 움직여 준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목표치가 뭐 적어도 3,05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050 정도에서 잘하면은 뭐 이제 121선, 3,100 사이 이 정도의 목표치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까지 코스피가 전진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바라는 산타랠리성의 어떤 이제 그런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은 장에 좀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번 주 선물 이번 주에 이제 그 뭐 만기일도 있지만은 만기일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그 12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점도표가 좀 관건일 겁니다. 테이퍼링이 물론 이제 그 속도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죠. 테이퍼링이 당겨질 때 불안한 것은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안한 것인데 테이퍼링이 당겨진다 할지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변함이 없다면은 시장은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봐요. 지금 월가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상 예상치가 뭐 2번 정도까지는 지금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점도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예상치를 뭐 0.5bp 정도, 그러니까 그 2번 정도로 뭐 관측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좀 안도성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번 이상으로 가령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파월이 밝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이상으로 금리 인상 어떤 전망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 번 더 추가 낙폭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또 예상이 되니까요.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3번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 단기 변동으로 끝날 걸로 이제 보이니까 너무 불안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장에서 단기 공략은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주라든가 이슈성 어떤 개별주 같은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라고 그러면은 이제 근래 좀 꿈틀대기 시작한 대선 테마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또 뭐 이슈성으로 요즘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중기 공략 섹터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리스크 피크 섹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피크 섹터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리스크가 올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그 최저점까지 빠져 있는 그런 섹터죠. 반도체 섹터가 이제 대표적이었죠. 요즘엔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메모리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매수관이 될 수 있고 자동차 섹터도 올해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도 거의 이제 바닥권인데 내년도에 반도체 쇼티지는 분명히 완화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섹터 반등이 있을 겁니다. 또 조선 섹터는 올해 실적이 거의 최악이죠. 많이 빠져 있고 내년도 실적은 굉장히 또 급등할 걸로 내후년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 누구라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안 움직일 때 잡아줘야 될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 그리고 중장기 전략까지 섹터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범위를 더 좁혀서 오늘장 봐야 될 추천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영업무역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의류 OEM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은 작년보다 1.5%가 좀 빠졌고요. 영업이익은 28.7%나 올랐습니다. 기대치를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 주가는 갑자기 또 급락을 해버렸죠, 요 근래. 지금 3분기 때 OEM 마진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자기네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OEM이 있지 않습니까? OEM 마진이 역대 최고치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23.9%가 나왔어요. 그 20%가 넘는다는 것은 마진이 상당히 좀 큰 거죠.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9% 가까이 지금 마진 폭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3분기 때 매출이 좀 준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스콧이라는 자전거 브랜드를 또 갖고 있어요. 자전거 부분이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역기적 때문에 매출이 지금 감소를 좀 했고 그게 이제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OEM 부분에 있어가지고 판가 인상이 단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원가 부담을 고객사에다 전가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또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겠고 또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의류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웃도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은 분명히 또 이제 악재가 됩니다. 그러면 같이 빠진 게 있어요. 3분기 매출 감소도 이유가 있고 그러면 급락을 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좀 해야 될 구간이죠. 매수는 지금도 가능한데 한 4만 원 단 밑으로 빠지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일단 잡아봤고요. 4만 7천 원 단 잡아봤습니다. 손절가는 3만 7,900원 잡았습니다. 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생산 공장입니다. 영원무역이고요. 매수가 4만 원, 목표가 4만 7천 원, 손절가 3만 7,9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